자, 25번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정답은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요. 기역번과 리을번이 틀렸습니다. 기역번과 리을번이 틀렸다는 거 적어 두시고요. 잠깐만 설명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설명하시는 변호사 시험 문제, 기출문제 어디서 출력하나요? 물어봤는데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은 이선주 경찰 공부 TV라고 있어요. 거기서 카페에 보면은 기출문제 게시판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예. 그 카페 유튜브에다가 제가 링크 걸어놨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억번 틀렸다 그랬었죠? 그죠? 볼게요.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끊으세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자, 보장해야 되겠죠?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기 변호인에 좀 동그라미 해볼게요. 지금 피압수자가 있고요. 변호인이 있어요. 이 변호인은 피압수자를 갖다가 변호하는 사람이죠.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누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야?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로 끝나고 땡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변호인에게도 자,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지 말지도 물어봐야 되겠고, 그 기회를 별도로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시입니다. 그래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가 아니라 그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래야 됩니다.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적어 놓으세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변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바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의 참여권,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집행의 참여권은 변호인의 고유권이다 적어 놓으세요. 변호인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권리는 바로 변호인이 가지는 고유권이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따로 갖고 있는 권리야. 그렇기 때문에 비록 피압수자가 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변호인에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바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판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도 무방하다 요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틀린 거 기억번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가보겠습니다. 니은번. 자, 니은번에 봅시다. 니은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읽어볼게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정보예요.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 자, 끊으세요. 압수한 후에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자, 이거 문제되는데 이러면, 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자,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 취득한 것이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위법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여기까지 끊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전자정보 압수수색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은 여기 막 더럽게 길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서 헷갈려. 여러분에게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여기 부분을 잘 봐봐. 여기 윗부분을. 자,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할 때는요,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거하고 관련이 없는 거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관련이 있는 거와 관련이 없는 거로 나눠요. 그래서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바로 경찰이 압수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압수의 대상이 아닙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 판시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거와 없는 거를 구분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만 압수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관련이 없는 거 있잖아요. 지금 후속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 정보는 어떻게 하라 했냐면 삭제 또는 폐기 또는 반환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부분에 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하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바로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바로 우리 대법원에서 제시한 가이드 절차 위반을 한 압수물에 대해서는 바로 증거 능력이 없고요.
그리고 설사 그것이 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사후에 뭐 법원에서부터 영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역시 위법한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위법성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니은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어찌됐든 자 우리 전자정보 압수수색할 때는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거와 그 다음에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거를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어서 우리 경찰이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은 뭐다?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거를 압수해야 되고요. 관련이 없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정보를 어떻게 해라? 폐기, 삭제, 반환을 하랍니다. 되셨나요? 그렇지 않고 계속 깎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계속 여기 보세요.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 자, 이런 경우에는 어쩐다? 바로 계속 갖고 있으면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영장을 받았다든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았거나 뭐 피고인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역시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고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게 니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맞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맞는 내용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가보겠습니다. 디귿번에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보자. 정보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한 피압수자에 대하여 이미 제출자가 아닌, 자, 아닌이에요. 자,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자, 끊으세요. 피의자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란, 자, 여기 중요하다. 요, 뭐뭐란, 대법원 판시 내용에서 뭐뭐란 이러면 항상 그거 중요한 거야. 그래서 피의자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란 뭐 어떤 거라는 거야?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정보 저장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자, 전속적인 관리 처분권을 보유 행사하고 자, 보유하는 것과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 자, 여기 아래 내려가 볼게. 양도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한 경우랍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피의자를 그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자, 여기 또 되게 길다, 그죠? 예. 경우를 말한다. 아유, 되게 길죠? 맞는 얘기입니다. 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여러분이 어쨌든 읽어보세요. 뭐 이거 제가 이 말이 길기 때문에 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귀에 쏙쏙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선생님 설명 잘 하시는 분인데 왜 이거는 제대로 못 하시나요? 이런 분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설명하려고 한 5시간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이거 영상 하나 찍는 거 이거 장난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거. 보통 연습을 10번 이상 20번씩도 하고 막 그래요. 좀 고생 많이 합니다. 좀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예, 이제 리을번 가볼까요? 리을번은 틀렸다 그랬었죠? 예. 자, 가봅시다. 리을번. 자, 여기 약간 좀 그렇다, 그죠? 예, 리을번 조금, 예, 요렇게 해야지 되나? 예, 요거 예쁘게 됐다, 이번에. 자, 실질적인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끊으세요. 자, 실질적인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압수수색 당시에 외형적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렇죠. 그리고 피의자나 그 밖에 제3자가 과거 그 정보 저장 매체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전자정보 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있었다면은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한다 했는데 당사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취급하지 해서는 안 된다 이래야 됩니다. 되셨나요?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실질적인 여기다 언더라인 그서봐요. 실질적인 압수자로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잠깐만요. 여기 나왔다. 생성, 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식별되는 정보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해갖고 그것을 곧바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피압수자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생성을 했다든지, 그죠? 그 전자정보를 생성을 했다든지, 이용했다든지, 그것을 만드는데 관여한 사실이 있다든지, 정보 저장 주체에 해당한다든지,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곧바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시 내용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실질적인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구분하라고요? 바로 외형적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리을번은 틀렸습니다.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래야 됩니다. 이제 미음번 보시면 되나요? 예. 미음번 가볼게요. 보시면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자 클라우드 동그라미 해보자. 자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압수수색할 때 원격지에 있는 원격지라는 것은 뭐예요?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바로 인터넷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서버 관리하는데 그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바로 전자정보를 갖다가 이제 가서 압수수색을 할 때, 그죠? 그런 데서 이제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가 있을 때, 이 클라우드라는 이 가상 공간에 지금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안 가르쳐 주면은 거기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미 제공했다면은 바로 그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미 제공했다면 그것은 뭐로 본다? 이미 제출물로 봅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그래서 기억과 리을 두 개만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일단 틀린 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문제 하나하나를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지문 하나를 똑바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영상은 전부 다 뭐든지 한 문제밖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두 문제는 설명하지 않아요. 뭐든지 한 문제만 설명합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꼼꼼히 다 읽어본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항상 어떻게 돼요? 그 문제에 대한 정리를 꼭 반드시 해주죠, 제가.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뭐예요?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현재 제가 유튜브 영상을 갖다가 시작한 지 처음 시작은 4월 달에 했었는데 지금 9월 달과 10월 달에 빠싹하고 지금 2월 달인가요? 이때 박차를 많이 가했거든요. 이 생각보다 구독자가 잘 안 모여요, 이게. 왜냐면 교육 방송이기 때문에 전부 다 유튜브 보면은 뭐 여자들 댄스 추고 춤추고 이런 거 보려고 그러지, 음악 같은 거 들으려고 그러지, 누가 교육방송 들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되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 후원금도 좀 내라, 뭐도 해라 이런 이유가 저 사람 돈 밝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뭐 신바람이 나야 뭐 하잖아요. 제가 뭐 그래요. 여기 하다 보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좀 재미를 크게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거나 칭찬해 주시고 하면은 제가 뭐 신이 나서 좀 더 열심히 뭐도 해보고 싶고 이런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요. 구독자로 가입했다가 또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좀 되게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예. 무슨 내거 뭐라 그래야 돼. 무슨 염탐하러 온 것 같고 기분이 좀 언짢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신경 안 쓰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을 저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 해갖고 모르겠어요. 저는 비록 능력이 안 되고 당신 뭐 집안에 뭐 형편도 안 좋아서 변호사 못 됐습니다. 못 됐고 또 경찰로서도 그렇게 출세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빨리 그만두고 나왔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이제 조만간 이제 나이를 먹게 됐는데, 뭐 이제 올해가 50대가 이제 중반에 접어섰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언제 가겠죠. 언젠가 죽을 때가 되겠죠. 죽기 전에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또 어떤 삶의 보람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런 유튜브가 직업이 아니라 제 본업이 따로 있고 새벽에 주로 이제 와서 녹음을 하고 한 3시간, 4시간 자고 나와요, 제가. 그리고 저 일 나가고 또 그래요. 또 일 갔다 와서 또 와서 새로 또 녹음하는 거거든요. 녹음할 때는 피곤한 것도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저한테 와서 뭐 변호사도 아니신 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막 좀 깐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난 사람이 남 까는 거야. 자, 어쨌든 저 좀 당부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 수업을 하면서 혹시 뭐 제 수업에 감명을 받았다든지 영감을 얻었다든지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든지 하시는 분은 댓글도 좀 달아두시고 저 채널을 이선주 경찰 공부 채널을 내 채널이 다 생각하고 애착을 가지시고 매일마다 영상 보시고 반복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르겠어요. 현재 유튜브에 저같이 대한민국 형법 객관식 문제만 이렇게 풀어주는 채널은 없다고 저는 봐요. 다른 사람 거 물론 가서 봤는데 전부 다 건성으로 설명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후딱후딱 넘어가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게 많아요. 제가 후딱후딱 넘어가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죠? 너무 잔소리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저 두 개 다 설명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또 촉박하네 또. 지금 16분이 흘렀네 벌써. 자, 요거 하나, 기억번 하나만 설명하고 이 영상 마칠게요. 자,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명시했답니다. 그러면 그 변호인에게도 알려야 되는가, 알리지 말아야 되는가. 근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그 변호인에게도 어떻게 해라? 바로 영장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가 아니라 보장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변호인이 가지는 그 권리는 피압수자와 별도로 고유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유권. 변호인만이 독립해서 가지는 바로 고유권이기 때문에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장소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장소와 시간을 알려줘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뭐 잔소리 좀 많이 했는데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그죠? 변호사도 나오고요. 경찰도 되고 승진해갖고 높은 사람도 되고 해서 나중에 물어볼 때 이선주한테 수업 들어서 형법 점수 많이 올랐다. 이선주한테 형법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해를 했다. 저는 이 한마디만 들어도 저는 마음이 설레고 기쁩니다. 제가 좀 그런 사람이 돼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최대한 그 뭐라 그러죠? 제가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저는 젊었을 때 그때가 제가 28, 9 이럴 때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했어요. 그때 선배들이 저는 뭐래요. 법대도 안 나왔다 뭐 어쩌다 하면서 형법 가르쳐 준다고 때리고 막 그랬어요. 막 맞아가면서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좀 그때는 싫더라고요. 막 선배들을 때리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 선배들이 막 법조문 맨날 외우라고 하고 맨날 쪽지 시험 보고 맨날 때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공부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지금까지 갈고 닦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죠? 한 20년, 물론 뭐 도중에 공부 안 한 이런 시간들도 많았어요. 먹고 산다고 바쁘니까. 생업이, 이게 유튜브가 직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 그래요. 그동안에 공백 기간도 많이 있지만은 25년이 지난 지금에 돌아와서 문제를 봤는데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기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영상 시간이 거의 종료 시간이 다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은 항상 20분 이전에 종료를 해야 돼요. 예,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다음 영상 때 또 재미난 얘기 또 해드릴게요. 끝내겠습니다.